칠판 보세요.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뭐의 변화에 대해서? 물질의 변화. 우리 아까 방금 물질이라는 거 했지? 물질은 무엇을 이루고 있어? 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럼 물체를 이루고 있는 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은 변화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물질의 변화를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개. 첫 번째 무슨 변화가 있냐면 물리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한테 중요한 건 두 번째 얘예요. 물리 변화와 구분되는 게 바로 무슨 변화냐면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둘 다 물질의 변화 속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화학 변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학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뭐라고 하냐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화학 반응이에요. 그런데 화학 반응을 배우기 이전에 그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는 두 개의 차이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차이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떻게 어려운 게 아니냐면 물리 변화에서 이 물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단순히 변하게 되는 뭐에 대해서? 모양이 변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막 함부로 만질 수 없으니까 이거. 자, 펜이 이렇게 있었어. 얘는 펜이라고 하는 물체야. 근데 여기에 구성되는 물질이 있겠지만 물질로 보고 내가 힘을 줘가지고요. 뚜껑을 열었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펜이 아닌 게 아니죠. 단순히 힘에 의해서 모양이 이렇게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럼 이때 이 펜이라고 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단순히 모양만 변하는 이런 게 바로 무슨 변화예요? 물리 변화예요. 첫 번째. 그럼 중요한 건 방금 이런 말을 했어. 첫 번째 예시로는 힘에 의해서 어떤 물질 혹은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게 물리 변화입니다. 중요한 말을 뭐 했냐면 그냥 모양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추측해 보세요. 유추해 보세요. 방금 내가 했던 말을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죠. 아, 그럼 물리 변화는 성질만 안 변하는 것들은 다 물리 변화구나. 그럼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변하겠구나.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다음에 뭐가 변하겠구나. 바로 그렇지. 성질이 변하는 게 바로 화학 변화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질이 안 변하는 건 이미 중1 하고요. 중2 때 배웠어요. 특히 언제 배웠냐면 중1에 다 배웠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를 이미 중1 때 다 배웠다니까? 그럼 더 이상 배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얘를 배우는 거야. 화학 변화의 화학 반응들을 배우는 거야. 성질이 변하는 거를. 그런데 학년이 3학년이다 보니까 이미 배운 것과 앞으로 배울 것을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꼭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렇다면 물리 변화에 모양이 변하는 거 말고 어떤 물리 변화가 또 있습니까? 배운 것 중에서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맞춰봐. 초성. 너무 똑똑해. 왜 이렇게 똑똑해? 상태 변화야. 그럼 상태 변화를 떠올렸지? 그 다음 떠올리는지 볼게요. 상태 변화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상태 변화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6가지가 있죠. 그럼 상태 변화에 있는 이 6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초성 알려줄게. 첫 번째는 이게 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가서 써줄까? 기다려. 그리고 하나는 똑같아. 알려줄게. 마지막 거 무슨 화야? 승화지. 승화가 뭐야? 승화가 뭐야? 고체가 기체로 바로 변하거나 혹은 기체가 고체로 바로 변하는 게 승화죠. 겨울철에 설이 맞지? 성에 이런 거 끼는 게 뭐예요? 승화에 속하는 거죠. 나프탈렌 알지? 나프탈렌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승화예요. 그 다음에 앞에
처음에 이응 히읗 융해 그 다음에 기화 그 다음에 액화 그 다음에 응고. 너무 잘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 변화는 성질이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 대표적인 예로 얼음을 녹이면 뭐가 되죠? 물 되죠. 이거야. 내가 선생님이 말한 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 편의점에서 아니다 학원에 있는 물병도 있어. 학원에 있는 물병 가져갔어. 그 여기 안에 물 들어있잖아. 액체 상태잖아. 얘를 얼린 거야. 얼리면 뭐가 돼요? 얼음이 되죠. 그래서 얼음을 올려가지고 저 얼음을 깨가지고 입에 넣었더니 단맛이 나.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내가 사용한 건 그냥 물이야. 근데 액체였던 물을 얼렸어. 응고시켰어. 응고시켜서 얼음이 됐지만 그 얼음을 입에 넣어서 먹게 되면 녹아가지고 다시 물 되죠. 성질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상태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물리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뭘까요?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1학년 때 배운 내용. 히읗, 시옷. 향수. 힌트는. 퍼져. 확산이지. 자,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에서 어느 농도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분자가 퍼져나가는 게 확산인데 확산이라고 하는 것도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향수야. 향수 냄새가 처음엔 진해. 점점 어떻게 돼? 흩어지니까 연해지지. 하지만 그 냄새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녹이는 거. 너네가 점수가 제일 안 나왔던 그 단원이야. 제일 어려워했던 거. 용해도. 용해도에 도자 빼고 뭐예요? 용해죠. 그럼 용해라고 하는 게 뭐죠? 대표적으로 용매인 물에다가 용질인 소금을 섞어주면 뭘 만들 수 있어? 소금물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소금물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하죠? 소금물과 같은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렇지. 뭐라고 한다고? 용액이라고 하지. 그러면 문제 풀 때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뭐라고 하는 게 나오면 용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거는 소금물 혹은 설탕물 다시 말하면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무슨 변화에 속한다는 얘기야? 물리 변화에 속한다는 얘기야. 지금 하고 있는 건 화학 변화 1도 안 들어갔어요. 다 무슨 변화에 대해서 했어요? 물리 변화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물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변한다고 했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얘랑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 잘 따라와. 대표적으로 이걸 그릴게요.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분자 모형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으니까 분자 모형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게 무슨 분자였지? 오, 맞아요. 그거 뭐죠? 물분자죠. 이게 무슨 분자예요? 물분자예요. 자, 물분자라고 하는 게 지금 몇 개 있는지 봐. 대략 그릴게.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이야? 자, 물분자가 규칙적으로 있으려면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물분자는 규칙적으로 있으려면 무슨 도형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육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물분자가 규칙적으로 있으려면 육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렇게 있어야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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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대략 그릴게. 그냥 요렇게 요렇게 그냥 보기 편하게 그릴까? 원래 정확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있으려면 육각형을 그려서 있어야 규칙적이야. 물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예외인 물질이에요. 이게 규칙적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린 건 이렇게 그려놨지. 그럼 이거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불규칙이야.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모습이 이렇게 됐대요. 좀 더 크게 맞춰서 그려볼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일부러 조금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그린 거야. 똑같은 부피 속을 말하는 건데 불규칙하고 불규칙하지.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차이점이 뭐야? 왼쪽에 있는 건 물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웠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물 분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됐어? 멀어졌지.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멀어졌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로 가져오게 되면 얘는 액체 상태였던 거고요. 얘는 기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난 거냐면 기화가 일어난 거야. 그럼 기화라고 하는 건 상태 변화야. 하지만 물리 변화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변하는 게 있어. 그 변하는 걸 너희가 알아내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옆에 있는 화학 변화하고 구분하는 거야.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성질은 안 변한다고 했는데 이게 변했어요. 선생님 뭐가 변했어요? 땡땡땡땡이 변해요. 초성 알려드릴게요. 이게 변해요. 뭐가 변하죠? 분, 자, 배열이죠. 뭐가 변한다고? 분자, 배열은 변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우리 물리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리변화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무슨 배열이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분자의 배열은 변해요. 하지만 분자의 종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뭐가 변한다는 얘기야? 분자 배열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화학 변화를 가볼게요.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물리 변화를 봤는데 화학 변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까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 방금 다 유추 다 했어요. 물리 변화는 아무리 뭘 해도 성질이 안 변해요. 이렇게도 안 변하고 저렇게도 안 변해요. 근데 화학 변화는 이렇게만 하면 앞에 있어 전에 것과 나중 것이 성질이 변한대요. 그치? 그럼 전에 있던 물질과 나중 물질, 반응 후의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거에 대표적인 건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게 있어요. 소는 소인데 무슨 소일까? 오, 자신있게 말해도 돼. 무슨 소예요? 연소예요. 뭐가 있다고? 연소가 있습니다. 그럼 연소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연소라고 하는 것은 발화점 이상에서 뭐와 뭐를 내면서 타는 거야? 열과 빛을 내면서 뭐 하는 현상이지? 타는 현상이 연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너무 슬프지만 나무가 한 도막 있었어요. 나무 도막이야. 얘는 나무였어. 이 나무를 연소시켰어. 태웠어. 그럼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게 있지. 나무 태우면 발생하는 게 뭐 발생하죠? 뭐가 이렇게 나가지? 뭐 나가? 연기 나가잖아. 그리고 한편에서 그런 실험도 해. 이렇게 나무를 태울 때 얇은 유리판 같은 거를 옆에다 갖다 놔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얇은 유리판에 조금 몽글몽글 맺히는 게 있어. 뭐가 맺혔을까? 물방울이 맺힌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뭉게뭉게 타고 있는 저 연기 있는 거 있지. 연기 주변에다가 꺼져가는 불씨 같은 걸 가져갔어. 꺼져가는 불씨? 그냥 성냥개비? 이렇게 가져가면 얘가 더 빠르게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려요. 더 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무가 탔더니 물방울이 생겼다는 건 나무가 타면서 물이 나온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저런 게 꺼졌다는 것은 필요 없는 기체 중에 생기는 게 바로 뭐란 얘기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네. 근데 중요한 건 또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 다 탔어. 다 타고 나면은 나무에 뭐가 남아요? 시커멓게 재가 남지. 정확하게는 이거 뭐라고 하지? 시커먼 거? 그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캠핑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숯. 그렇지, 숯이 생각이 안 났어. 숯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가루 같은 게 이제 재가 되는 거잖아. 이런 게 남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요. 원래는 나무였어. 그런데 연소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더 이상 나무가 아닌 게 되지. 그럼 처음 이것만 봐도 처음에 나무도막과 남아있는 거, 왜냐면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보기가 힘드니까. 그럼 남아있는 이 숯을 보게 되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더 이상 얘는 우리가 태울 수 있는 나무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해? 화살표 방향을 기준으로 원래 물질과 나중 물질이 달라요. 그게 바로 무슨 변화라고요? 화학 변화고,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이러한 반응들을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소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있어요. 이건 통칭하는 말이에요. 시옷, 히읗, mountain, 머니, 산, 투스데이. 그렇지. 뭐예요? 산화예요. 그럼 산화라고 하는 건 사실 연소하고도 연결이 돼. 연소도 사실 전체 반응 중에서는 포함되는 게 산화가 연소를 포함시키거든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게 산화예요. 그런데 이 산화에 속하는 게 뭐가 있냐면 철이 녹쓰는 거. 이렇게 써야 되나? 녹슴? 녹슬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철이 녹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산화에 속하는 게 갈변이 있어. 또 산화에 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 녹쓰는 거 하고 이거 말고 생각이 안 나요. 다 안 써. 등등등 이라고 해놓을게. 그럼 녹쓴다는 게 뭐냐면 우리 철 알지? 우리 책상도 있고 주변에서 사실 되게 많이 보는 건데 그냥 철이었어. 이게 철이라고 할게요. 되게 회색이니까. 이런 철인데 이 철이 물이 묻거나 공기 중에 오래 방치가 되면 여기에 불긋불긋하게 뭐가 막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뭐 생긴 것들을 저 철이 뭐 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녹슬었다고 말하지. 그러면 자 여기 불긋불긋하게 생겨 있는 걸 떼내 가지고요. 선생님 이것도 그냥 철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원래 철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철을 뭐라고 하냐면 산소랑 결합했다라고 해서 산화철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래 철이었지만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인 산화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에 속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갈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갈변은 사과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사과를 껍질을 안 까면 볼 수가 없어. 근데 사과를 칼로 껍질을 다 벗겼어. 먹기 좋게 썰어놨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 사과가 색깔이 어떻게 돼? 그게 갈변이야. 사과가 대표적이야. 사과가 공기 중에 안 깎으면 상관을 깎아놓으면 껍질에 보호되어 있다가 껍질이 벗겨지면서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산소랑 반응한 부분이 갈색으로 변한 거야. 그럼 그 부분은 원래 사과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게 됐지. 그래서 막 깎은 사과하고 갈변으로 변한 사과를 먹어보면 맛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왜냐면 변했으니까. 화학 변화니까. 그래서 성질이 변합니다. 갈변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변하는 거에 또 뭐가 있냐면 너네 배운 것 중에 있는데 맞아 그거 앙금 반응. 작년에 많이 외웠죠? 앙금이 뭐예요? 먹는 앙금도 있어. 맞아. 팥앙금. 나도 좋아해. 고구마 앙금. 좋아하지. 그럼 팥앙금, 고구마 앙금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팥앙금하고 고구마 앙금을 컵에, 물이 들어있는 컵에다가 넣으면 떠요? 가라앉아요? 그게 앙금이에요. 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반응을 시켰어. 자, 이 두 물질을 서로 한 곳에다가 다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하나 안에다가 양이 이렇게 많아지겠지. 근데 따로따로 있을 때는 저렇게 투명했는데 같이 저렇게 했더니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는 게 생겼어. 그럼 이 바닥에 가라앉는 걸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앙금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러한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앙금 반응이라고 하는데 왜 저게 생겼냐면 A 물질과 B 물질 속에 들어있던 물질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결합한 거야. 그럼 새로운 물질이 생겼죠. 그래서 무슨 변화라고 하는 거야?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야. 처음 물질과 나중 물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앙금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화학 변화에 속합니다. 방금 기억났어. 또 뭐도 있냐면 기체 발생도 있어요. 화학 변화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체 발생이 있는데요. 이 기체 발생의 대표적인 것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있어요. 자, 달걀 껍데기. 껍데기여야 돼. 껍데기. 대자가 어이야, 아이야? 어이야? 다행이다. 달걀 껍데기에다가 무엇을 떨어뜨리냐면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요. 자,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우린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1, 2학년을 다 거쳤기 때문에 달걀 껍질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뭘까요?
네 글자. 해봐. 더 해봐. 그렇지. 탄산칼슘이지. 이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달걀 껍데기가 이렇게 있으면 쟤를 똥똥 떨어뜨리면 어떤 게 생겨? 부글부글 뭐가 생겨요? 거품이 생겨요. 근데 이 거품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 거품의 종류가 뭐였지? 그렇지. 이산화 뭐가 생기는 거야? 탄소가 생기는 거야. 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건 원래 없었어. 근데 왜 생겼냐면 달걀 껍질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긴 거야. 그럼 봐봐. 부글부글하고 이산화탄소가 막 날아간 다음에 달걀 껍질이 남았어. 근데 달걀 껍질이 새카맣게 이렇게 남아있었다? 그럼 앞에 있던 달걀 껍데기하고 뒤에 이렇게 변한 달걀 껍데기는 더 이상 같은 게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화학 변화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봐요. 물리 변화는 성질은 안 변하는데 분자 배열은 변한다 그랬어?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한다 그랬어? 그럼 저 성질이 왜 변하는 걸까? 화학 변화에서 성질이 변하는 이유는 땡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변해요. 뭘까요? 화학 변화에서 반응 전의 물질과 반응 후의 물질이 성질이 달라지는 이유는 물질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지. 그러면 얘는 적의 변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변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처음에 무슨 자? 원. 그 다음 자. 그 다음 배열. 잘하셨어요. 원자의 배열이 변하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원자 배열이 변해서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화면에 좀 조금 나고 있지만 자,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배웠더니 그러면 이렇게 물리변화, 화학변화고 물리변화라고 하는 것은 분자 배열이 변하고 화학변화라고 하는 건 원자 배열이 변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저런 변화가 생겨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둘 다.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배우는 거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그대로 계속 이 단원의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공부일기에 정리할 거예요. 쓰세요. 공부일기에 쓰세요.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둘 다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라임을 맞춰줄까? 이거 정리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 맞춰줄게. 이거예요. 이거 맞춰봐. 오늘의 핵심은 이거야.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둘 다 공통이에요. 성질이 변하든 성질이 변하지 않든 반응하기 전, 반응하는 후 이거 절대 안 변해서 둘 다 이건 안 변해요. 이 법칙을 뒤에 배워요. 아까 규칙 있다 그랬지.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이걸 따르는 거예요. 초성해줄게. 맞춰봐.
원자의 종류. 맞췄어. 또 계속 해봐. 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 개수라고 나올 수도 있어.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아. 뭐가 일정하다? 질량이 일정하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찍어보세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할까요? 너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법칙이에요. 원자의 종류가 수가 변하지 않아 질량이 일정하다. 6글자야.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아서 질량이 일정하다. 6글자야. 질. 말해. 고은이 말해. 질량. 비슷한데 일단 그건 틀렸지만 그 뒤에 뭐 붙이면 안 돼? 일정. 법칙. 맞아. 근데 일정이라고 쓰지 않아. 일정 말고 초성 알려줄까? 그럼 더 바로 딱 답이 나올 텐데. 질량 보존 법칙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질량 보존 법칙. 그럼 결론은요. 아,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질량은 보존되는구나. 질량 보존 법칙은 존재하는구나. 왜?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아서 질량이 일정하니까. 됐니? 11쪽 풀어보세요.